이번 영상부터는 아이작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예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만 잘 분석을 하셔도 아이작짐이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제 하나를 세세하게 먼저 다루기보다는 우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나중에 프로그래밍 방법까지 포함한 심화편을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예제는 1080 Balls of Solitude입니다. 아이작짐에서 제공하는 예제는 총 27개입니다. 우선 제가 보기 좋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제를 보시면은 이 각 예제가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목을 통해서 이게 어떤 예제인지를 유추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명은 실제 그 예제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이썬 파일들이 있는데 그 파이썬 파일들의 실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란에서는 각 예제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표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 표 자체로 뭔가 파악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실제로는 하나하나 이제 실행을 해보면서 보는 게 이해하기 더 좋기 때문에 우선은 표로 간략하게 보시고 잠시 후에 실제 실행을 해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앞에 표에 이어서 12번부터 22번까지의 예제입니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번부터 27번까지의 예제입니다. 25번까지는 제가 검정색 글씨로 이제 표기를 했는데 26, 27은 좀 구분이 되도록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25번까지는 현재 프리뷰 4 기준으로 봤을 때 매뉴얼에 다 해당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26, 27은 아직 그 내용이 매뉴얼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26번하고 27번 예제는 따로 색깔을 두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작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예제들을 같이 실행을 하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파일 탐색기를 여신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아이작짐을 설치했을 때 그 폴더가 있을 텐데요. 저는 홈 폴더에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홈 폴더에서 아이작짐 폴더를 들어가시면 파이썬 폴더가 있고 들어가면 이제 examples라는 폴더가 나와요.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 표에서 봤던 그 파이썬 파일들이 이 폴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를 해가지고 몇 개인지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표에 나온 대로 27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일들을 실행을 해볼 텐데 이 파일들에 대한 이제 예제 파일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도큐먼트에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2개 빼고요. 제가 미리 띄워놓기는 했는데 이게 도큐먼트 홈 들어가서 examples에 가신 다음에 프로그래밍 examples를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각각의 예제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제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파이썬 파일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각 예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있고 그리고 사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얘는 없죠. 이렇게 어떤 예제를 실행시켰을 때 그 예제의 실제 실행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행을 해볼 건데 저희는 이제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행을 할 거고요. 자, 지금 여기는 아까 그 탐색기에서 보셨던 examples 폴더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ls를 쳐서 파일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그 아까 파이썬 파일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실행을 이제 할 때는 파이썬을 치고요. 띄우고 그 각 파일명을 치시면 되는데 자, 한번 1080 볼스 예제를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예제들을 실행을 시킬 때 우리가 옵션들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각 예제에 대한 도움말을 출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physics, 저는 그냥 피직스를 읽을게요. 자, 피직스 시뮬레이터 그 백엔드 엔진이 있고요. 플렉스 엔진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작짐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엔진의 차이점은 뭐냐? 피직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단단한 강체 형태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에 주로 사용이 되는 물리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렉스는 이 외에도 이제 우리가 뭐 액체라든지 그런 이제 소프트한 바디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소프트 바디나 뭐 물과 같은 그런, 네, 액체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이 플렉스 엔진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옵션을 줘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 엔진을 실행을 시킬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심 디바이스는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구동을 할 때 CPU에서 구동을 할지 아니면 GPU에서 구동을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GPU가 한 장이 아니라 뭐 여러 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쿠다 이제 콜론하고 0번 하면은 첫 번째 GPU, 콜론하고 뭐 1 하게 되면은 두 번째 GPU,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할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데, 이제 이거 뭐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제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CPU냐, GPU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있는데,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느 영역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할지를 이 각각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 아규먼트를 줘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거는 다 그냥 기본 디바이스로 웬만하면 두시면 되고요. 특별한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 옵션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이걸 좀 줄여보면, 네, 여기 보면 뭐 cloud.py, 그러니까 요런 예제들은 플렉스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소프트 바디도 플렉스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프랑카 큐브 IK 같은 경우에는 피직스만 오직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예제마다 지원하는 피직스, 그러니까 물리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가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쳐놨죠? 여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네, 보이시나요? 이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작잼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환경을 지원을 하는데, 이 여러 개의 환경을 동시에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주는 예제이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environment, 이거 첫 번째라고 할게요. 첫 번째 환경하고 두 번째 환경에 각각의 그 볼들이 있는데, 볼들이 떨어지면서 서로 충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충돌을 안 하죠.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옵션 자체가, 자, 다시 볼게요. 지금 이 뭐 보라색 볼끼리는 뭔가 충돌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라색하고 그 옆에 네, 약간 뭐 파란색 이런 볼들하고는 충돌을 하지 않죠. 이것은 아이작짐 자체가 기본적으로 환경하고 환경 사이에 서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설정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뮬레이터에서는 키보드 입력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R,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알파벳 R을 누르면은 리셋의 의미거든요. 그 리셋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시뮬레이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기능을 이 예제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여러 가지 뭐 상태 창이 있고,
기본적으로 뷰 포인트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이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를 일단 움직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은 마우스 휠을 이제 돌려가지고 줌 인 앤 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접 해보시면은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Alt 버튼 있죠. 키보드에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 다른 카메라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러서 돌리게 되면은 카메라의 위치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로테이션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Alt 버튼을 누른 채로 그러니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를 움직이시면 카메라의 위치까지 함께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이렇게 이용해서 줌인 아웃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펜 움직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펜이라는 게 이제 그냥 횡 이동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펜 이동을 위해서는 마우스 휠 버튼 있죠.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휠 버튼도. 그러면은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횡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카메라 이동은 이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아까 그 시뮬레이션으로 돌아와서 다시 R을 눌러 봤을 때 이 인근의 인접한 환경에 존재하는 물체하고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개별적인 환경을 띄워놓은 것 같지만 이 전체를 또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의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그 옵션이 뭐냐? 이 예제에서 이제 존재하는 옵션이에요. 다시 파이썬 띄우고 1080 파일 이름을 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매뉴얼에 하이픈 두 개에다가 all 언더바 collisions,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인근에 있는 옆에 있는 환경에 존재하는 볼하고도 충돌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all 언더바 collisions 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겹치는 현상이 없어졌죠. 겹치지 않고 이제 서로 충돌을 감지해가지고 충돌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을 볼 수가 전체적인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처럼 옆에 있는 볼하고 뭔가 이제 겹쳐가지고 그래픽이 깨지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서로 이제 충돌을 감지해서 이 부분을 계산해주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All Collisions,라는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인접해 있는 환경에 들어있는 볼과의 충돌을 감지하는 그러한 이제 예제를 살펴봤었고요. 이 아래 보시면은 No Collisions,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공이 지금 처음 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되면은 공중에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생성이 되었다가 중력이 이제 이 안에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을 통해서 떨어지면서 볼끼리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계산해 가지고 그 이후에 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이 No Collisions,라는 옵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콜리전 자체를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접해 있는 환경, 그러니까 다른 환경의 볼과는 물론이고 이 환경 안에 있는 이제 볼끼리의 충돌도 계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파이썬 띄우고 10 여기서 탭을 치시면은 다 완성이 되죠.
하이픈 2개, no collisions. 이렇게 해서 실행을 딱 해보면, 네, 볼이 떨어는 지는데 충돌이 전혀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충돌 계산이 안 되고, 이렇게 예쁘게 떨어져서, 여기 보시면 살짝 겹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충돌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제 땅에, 그냥 그대로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작짐에서는 이제 피직스라는 물리 엔진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컬리전 체크라든지 아니면 뭐 메쉬 모델 등등 일반적인 시뮬레이터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이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그 기능들에 대한 온오프 그러니까 이제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 혹은 사용하겠다라는 옵션들까지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작짐의 첫 번째 예제인 1080 볼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작짐의 병렬 환경에서의 충돌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서로 다른 환경을 넘어서는 글로벌한 충돌 환경도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면서 약간의 TMI를 드리자면 예제 이름의 1080은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공의 개수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각 환경당 이 피라미드 형태로 공이 처음에 이제 떠 있게 되는데요. 맨 아래층을 보시면은 4x4 형태로 공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6개이고요. 그 위층은 3x3 9개, 그리고 그 위층은 2x2 4개, 그리고 마지막 1개 해서 총 더하게 되면은 각 환경당 존재하는 공의 개수는 30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떠 있는 환경의 총 개수가 36개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게 되면은 108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네, 그냥 TMI를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